네, 특집 주식명가 일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솔지입니다. 네,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10월 시장이 시작이 될 텐데요. 5월엔 팔고 10월엔 다시 돌아오라는 주식 격언대로 10월에는 다시 한번 우리 반전을 모색해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그리고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까지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또 알차게 꾸렸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또 다양한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주저하지 마시고요. 저희 2대의 전화 열려 있고 또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고민 해결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또 오늘 또 잠시 후 든든한 두 위원님들과 함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오늘 주식명가 일부에서는 우리의 계좌를 빛내줄 두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이달의 위원님 그리고 나인원 위원님 인사 나눠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저희 두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 전략부터 챙겨볼 텐데요. 9월 시장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더욱더 또 소중하고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먼저 전략 든든하게 챙겨볼게요. 위원님, 9월 시장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월에 또 달달한 전략 기다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휴 전에 그래도 국내 증시 반등에 성공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게 반등에 대한 시그널인지 궁금한데요. 앞으로 우리가 10월 시장에서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테마를 먼저 눈여겨보면 좋을지 위원님은 어느 쪽 보고 계실까요? 저는 사우디 쪽을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 그 추석 중에도 이재용 회장이 사우디를 방문했다라는 소식 보도가 나왔는데요. 제가 조금 요즘에 출연하는 모든 방송에서 사우디 관련주에 대해서 사우디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또 이 회장, 이재용 회장이 추석 연휴 기간에 사우디를 방문을 하면서 또 이집트와 이스라엘까지 중동 3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달 말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현대차 그룹이나 하나그룹과 같은 주요 그룹들의 총수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사우디를 직접 방문해서 네옴시티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으로 있고요. 또 이달 말 사우디에서 빈살만 앙세자를 만나서 네옴시티에 관한 이러한 중동 사업 협력 방안을 협력할 이러한 예정이다라는 부분이 보도가 되고 있죠. 또 현재 사우디는 고유가를 토대로 해서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네옴시티 관련주나 또 한국 사우디 관련해서 이런 산업단지 프로젝트 이러한 관련해서 지속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사우디는 네옴시티와 산업 프로젝트 이외에도 또 여러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달 초에 사우디 정부 대표단이 그 방한을 해서 또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또 대규모 방산에 대한 이런 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있기도 하고 또 작년 11월이죠.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했을 때 윤 대통령에게 한국과 방산 협력을 획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의사를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도 가졌었고요. 특히 하나그룹 부회장과의 만남이 의미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가
뭐 상당히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은 중동은 기회 가득한 보고다라는 얘기를 추석 중에 방문을 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추석 연휴 기간에 네옴 건설 현장을 방문을 했고요. 사우디에 있는. 정부와 그 재계가 돌파구로 오일머니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연휴 이후에 또 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관련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종목 같은 경우에 점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모아 데이터라든지 또 뭐 히림이라든지 또 최근에 신규 상장주 우둠지팜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 뭐 금양 그린파워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삼성 총수는 다르네요.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이제 사우디로 건너가서 네옴시티를 공략하고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삼성이 움직이면 또 다른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겠죠. 또 다양한 전략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아 데이터라든지 히림, 그리고 우등지판 같은 전략들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나인원 위원님과 함께 또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위원님, 최근 상당히 꽉 막혔다라는 그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개천절이잖아요. 네. 그 말 그대로 하늘이 열렸다라는 뜻인데 또 우리가 상단을 또 강하게 뚫어볼 만한 또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뭐 코스피 지수는 일단 박스권 하단부를 잠시 좀 이탈했지만은 사실상 경기에 어떤 큰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셧다운도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나라 경기야 일단 올 초서부터 계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주식 시장은 이제 이러한 어떤 재료들을 어느 정도 조금은 내려놓고 일단 박스권 하단부를 좀 반등해주는 어떤 상승세를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도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짧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가 만났다. 근데 한 이틀, 3일 만에 헤어져 버리는 정말 웃지 못해 이런 해프닝들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아마도 이제 내일 모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될 것이고 지난주 또 그 전서부터 로봇주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모멘텀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현재 뭐 한 주, 두 주, 세 주 뭐 이렇게 단주 형식으로 배정 받으신 분들조차도 따따블 가면은 치킨을 먹느냐, 소고기를 먹느냐 이런 재미있는 고민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뭐 따따블을 가게 된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로봇 섹터 주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한 2, 3일 정도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제가 앞서 다른 채널에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란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상 두산이 앞서간다고 해서 레인보우가 따라가는 그런 어떤 대장주와 또는 이등주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쟁 체제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과정 중에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이제 표현대로 이제 감속기라든지 부품주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또는 하다못해 로봇에 들어가 특히 제가 최근에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고 있는 모 대기업에서 이제 분사한 그런 어떤 벤처 회사의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업계에서 가장 크게 관심 갖고 있는 게 지금 협동 로봇 이후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까지 또 충분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이고요. 시장을 그동안 이끌어 왔었던 정말 반도체 가냐 이제 가냐 정말 이제 가는 거냐라고 했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1, 2년 내에는 DDR5를 팔아가지고 사실상 파운드리 쪽에 장비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막대한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당분간 조금은 부침의 상황이 지속이 될 것이고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시간 조정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 본다라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추세적 상승을 보여주거나 돈이 몰리는 섹터라고 한다라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로봇에 대해서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정말 이번 주만큼은 또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일정 모멘텀들도 상당히 많이 또 존재하고 있죠. 또 위원님께서 업계 모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로봇 업종과 더불어서 자율주행 또 관련주까지 또 눈여겨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당장 내일부터 로봇주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의 유망업종 그리고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두 위원님들의 그 유망주는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잠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고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시고 저희 금방 돌아올게요. 네, 4분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하반기에 대한 시장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또 간략하게 또 하반기 시장에 대한 그 흐름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달의 위원님과 함께 또 전략 챙겨볼게요. 위원님 이제 4분기가 본격적으로 출발이 될 거고 4분기에 또 시장 전망 또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네, 저는 10월 달은 네. 좀 좋지 않을까, 반등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네. 좋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9월 한 달 정말 힘든 장세가 펼쳐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 뭐 FOMC에서 매파적인 점도표가 나왔고 또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또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또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뭐 일본의 완화 정책 고수라든지 또 중국의 그 부양책으로 인해서 위안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사실 원달러 환율 또한 연중 신고가를 또 갈아치우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2023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올해 증시의 방향성은 이제는 한 번의 그 상승 파동과 한 번의 하락 파동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대주주 회피 물량 출회로 인해서 대부분 지지부진한 장세가 펼쳐졌죠. 특히 올 초부터 화려한 상승을 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로 인해서 다른 해보다 더 많은 대주주 회피 물량이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이 출회되기 전에 10월부터 한번 되돌림 파동이 나오면서 반등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면서 또 수익을 챙겨가는 그러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대주주 회피 물량 이슈를 우리가 염두를 안 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한번 그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내일부터 또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나인원 위원님과 함께 또 시장의 흐름 체크를 해볼게요. 위원님께서 또 하반기 긍정적으로 바라보실까요? 저는 사실 이제 이분법적으로 보면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 근데 저는 좀 냉소적으로 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앞서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저런 뭐 이슈들도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 경력이 적어도 뭐 최소 3년, 5년, 10년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사실 4분기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2분기, 3분기의 시장의 어떤 상승세가 도드라지게 좀 나타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연말로 갈수록 우리나라 이제 물가 또는 어떤 수출입, 무역 이런 부분들 계속 또 이슈가 좀 나오게 될 것이고 특히 이제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4년도 1분기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살짝 수개월 전부터 이야기했었지만 사실 이제 못을 박아버렸죠. 이제 금리 인상 2회 정도 하고 그 뒤에 사실상 이제 인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다. 그렇다면 지금 국제 금융시장이 이렇다 할 긍정적인 재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늘 해왔듯이 시장이 하락을 해도 어쨌든 가는 놈은 간다. 어쨌든 간에 급등주든 개별주든 재료주든 어쨌든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이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매 툴의 선택입니다. 일단은 뭐 무조건 간다라는 생각으로 손실나도 버티고 기다리고 아니면 급등주 쫓아가가지고 물렸는데 좀 기다려보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뭐 데이 트레이딩 또는 스웩 또는 이제 수익을 담보로 한 뭐 2, 3일 정도 끌고 가는 매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재료의 강도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그래도 손실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전 전략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는 종목은 간다. 또 하반기에 또 중요한 또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가는 종목 잘 선별해서 또 포트에 가득
담아가면서 또 시장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전화 연결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바로 한번 연결을 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라이콤이요. 라이콤 15%, 2,960원. 네, 라이콤 2,950원 15% 비중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최근에 매매를 하신 걸까요? 아, 네.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네, 현재 수익권이시고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보는 전략이 필요하신 거죠? 네, 앞으로의 전망이요. 네, 좋습니다. 5G, 6G 앞으로 전망. 네, 좋습니다. 또 저희 달의 위원님께서 그 5G, 6G에 대해서 또 잘 알고 계시거든요.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저 일단- 찐텐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뭐 5G 쪽으로 라이콤을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수익 중이시네요.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최근 시장 굉장히 힘든 가운데 또 수익 중인 종목이 있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앞으로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할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의 전망이요. 아, 네네. 동종목 같은 경우는 광 네트워크 모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그러한 기업이고 또 사실 뭐 PMP 광증폭기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만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는 그 자체 개발한 광충폭기가 미 관련 업체에 샘플을 공급했다라는 이러한 그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5G 관련주 대장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뭐 대장 주에 속하는 그러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매집이 들어와서 시세를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본다라면은 일단은 우리는 테마주는 급등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에 있어서 얼마나 매집이 들어왔고 또 얼마나 또 매집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 빠져나간 물량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또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봉을 보신다라면 과거에 그 어떤 때보다 굉장히 대량의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주가는 아직도 예전의 고점을 도달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 본다면 한 5,000원 정도가 그 이전의 고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 주고 그리고 또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을 주고 장대 양봉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시세를 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조정 구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크게 추세는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 2,950원, 그렇죠? 2,950원, 3,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전 고점인 5,000원 부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라이콤 앞으로 추세가 크게 이탈되지 않았으니까 상방 조금 더 열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지지 라인인 3,000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략 또 챙겨가시면서 수익 극대화해 보시길 바랄게요. 도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또 다음 전화 연결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미래 나노텍. 미래 나노텍. 네네. 저희 매수가 비중 말씀 주시겠어요? 25,000원이고요. 네. 20%요. 25,000원이요? 네네. 네, 25,000원 그리고 20% 비중을 네. 지금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손실 구간이긴 하신데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매수한 지 한참 됐어요. 한번 물 탔어요. 한번 그렇게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셨었고 좀 오랫동안 지금 보유를 하시면서 지금 좀 힘드시죠? 저희가 바로 네. 또 저희 나인원 위원님과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나노텍 혹시 7월 말일 정도쯤에 사신 건 아니고요? 7월 말이 아니고 그 전에 샀어요. 그랬다가 네. 한 번 못 팔았어요. 그러셨구나. 일단은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그 리튬 관련된다고만 알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예. 실제 리튬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일단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네. 있다 정도고 실제 네. 리튬과 관련돼 가지고 하겠다라는 기업이 코스닥 상장사 중에 정말 많죠. 하다못해 전라도 신안에서도 지금 염호에서 리튬을 뭐 추출하겠다라고 했다가 사실 뭐 별달리 재미 못 보고 주가만 급등시켰던 종목도 있었는데 자, 네. 이 회사는요. 일단은 아마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편의점 아니면 이제 휴게소 가시면 자주 보실 건데 그 단말기 있죠. 포스기라든지 단말기 뭐 아니면은 뭐라고 하죠? 요즘 그 음식 같은 거 주문할 때 이렇게 누르는 기계. 키오스크요. 예, 키오스크? 키오스크.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터치 스크린을. 네. 그게 어떤 걸 우리가 꾹 눌러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손만 대도 눌리는 게 있죠. 이게 네. 감압식이라는 이제 정정식이라는 이제 필름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 필름을 만드는 회사예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윈도우 필름이라든지 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뭐 이제 포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전제 그런 어떤 필름도 만들고 주로 만드는 게 필름인데 어째서 어떤 이유인지 뭐 리튬에 대해서 뭐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리튬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2차 전지 소재와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 지금 필름 사업을 오랜 시간 동안 영위하고 있고 잠시 테마에 묶이긴 했으나 다른 여타 개별 급등 소위 이제 리튬 관련주라고 해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과 비교를 하게 된다라면 사실 그리 또 급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종목을 2차 전지 소재주 또는 리튬 관련주로 보고 계실까봐 이렇게 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일단은 예정이고요. 실제로 한 것은 없고 기존에 하던 것은 이제 주로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든지 어떤 부품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특수 필름을 제조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뭐 전형적으로 뭐 제 생각엔 추측이지만 올 초쯤에는 어쨌든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급등주 형식으로 쫓아가셨다가 뭐 손절 못해서 물타기 하셔서 평단가는 25,000원까지 맞추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어요. 인기도 없고 시장에서 크게 관심도 없고 더더군다나 2차 전지 섹터 전체 다 죽었고 소재주들 특히 실체가 없는 그냥 뭐뭐 하겠다라고 했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급락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이건 다행이에요. 원래 인기가 없었는데 조금 급등했고 다른 종목 크게 빠질 때 이 종목은 원래 인기가 없었으니까 그냥 덜 빠진 정도예요. 근데 본인께서 뭐 그 20%라는 비중의 자금이 뭐 조금 용도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으시다라면 지금 아마 손실이 잠시만요. 손실이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되실 텐데 사실 이거 뭐 네. 손절은 아니죠. 이건 거의 뭐 투매긴 한데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서 기회비용 낭비하고 시간 뭐 낭비하고 또 뭐 3개월, 6개월, 1년 보유해서 뭐 수익 내는 것보다 다른 종목에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손절을 하시고 그래도 난 조금 더 보고 싶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보고 진짜 한번 버텨보고 싶다 하시면은 손절가를 13,5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실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 뭐가 좋은지는 본인께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저라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가져가지도 않지만은 13,500원을 이탈했을 때 그냥 그때 손절을 하든 아니면 내가 이거 지금 팔아서 마이너스 30% 잘라내고 남은 돈이 뭐 100이든 1000이든 간에 그 돈 가지고 손실 금액 내가 상쇄시키겠다 하신다라면 뭐 지금쯤에서 정리하셔도 좋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제일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 나노텍. 감사합니다. 네, 마음은 아프지만 이제 교체 매매 전략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네. 한번 주가를 또 강하게 끌어줄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끌고 가고 싶다면은 13,500원 또 손절 라인 꼭 기억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힘내시고요. 네. 저희가 또 다음 전략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어서 또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도 또 실시간으로 상담 문의가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시큐레터 한번 볼게요. 시큐레터 지금 27,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25% 비중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해요. 현재 손실이 조금 크셔서 상실감이 크실 텐데 저희가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시큐레터 지금 27,500원이 25%면 손실이 상당히 큰 네. 상황인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죠.
동사가 독자 개발한 이러한 그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 기반의 보안 그 위협 진단 플랫폼 기술로 알려지지 않은 뭐 이런 악성 코드를 분석하거나 탐지하는 이러한 그 부분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규 상장한 이후에 뭐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뭐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정부가 2027년까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30조 원 시장을 육성한다든가 뭐 예산을 1.1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면서 보안주들 최근에 바닥권에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큐레터는 뭐 음봉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동사 주식을 장내 매도를 했다라는 이러한 그 IM 그 M 인베스트먼트에서 장내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7,500원이면 이 자리죠. 줄을 한번 그어보자면요. 이 자리입니다. 27,500원. 네, 이 정도 자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자, 27,500원 이 자리에서 최근에 매수를 했다라면은 이 자리 횡보할 때 이 하단이 지지라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를 이탈할 경우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줄을 그어본다면 한 24,000원 정도 선이 되겠죠. 이 24,000원 지지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신규 상장주는 상승할 때 상승 탄력도 굉장히 좋지만요. 하락할 때 하락 탄력도 굉장히 좋은 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그 어떤 종목보다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24,000원 이탈 시에는 대응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게 지금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에 저점 15,000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손실을 지금 체크를 해본다라면 손실폭이 상당합니다. 위에서부터 체크를 해본다라면요, 손실폭이 지금 거의 한 40% 정도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보안 관련주들 아직 그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됐지만 제대로 된 시세를 강력하게 분출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을 지금 손절한다기보다는 반등 줄 때 손실폭을 줄여서 빠져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15,000원 지지라인 체크를 하시면서 이탈한다라면 혹은 종가상으로 15,000원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면은 일단 비중 축소 전략 조금 드리겠고요. 그리고 상승 시에는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자리 이 24,000원, 25,000원 자리가 저항입니다. 그 저항 구간에 온다라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시고요. 전체적으로 테마를 좀 크게 봐야 됩니다. 보안 관련주들 테마가 강하게 형성된다라면 동종목도 하락을 멈추고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 15,000원, 상단으로 24,000원 저항 구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큐레터 지금 상실감이 상당히 크실 것 같은데요. 반등 줬을 때 손실폭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상단은 24,000원에서 25,000원 잡아주셨고 지지라인은 15,000원 이탈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또 비중 축소 전략으로 챙겨주셨으니까요. 꼭 또 전략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함께 볼게요. 웰바이오텍 보겠습니다. 5,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세요. 웰바이오텍 너무 고점에서 지금 사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나인원 위원님과 함께 바로 연결해드리면서 이 전략 챙겨볼게요. 위원님, 이 종목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했을 때 또 리튬 관련주를 한번 묶였기 때문에 또 그런 관점에서 또 접근하신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네. 리튬주들로 많은 분들이 상담 주고 계시는데 지금 자리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급등주 못 하시는 분들이 자꾸 뭐 쫓아가고 뭐 애매하게 상한가를 이제 소액으로 해가지고 큰 돈 벌 수 있는 게 상한가 외에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덤벼드니까 그것도 비중을 이제 짜잘하게 하니까. 근데 이분은 하다가 이제 고점에서 뭐 쫓아 들어간 적이 이날 급등하지도 않았는데 손절도 못 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거 쫓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웰바이오텍은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바이오도 하고요. 그다음에 로지스틱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상 물류, 항공 물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의약품, 그다음에 희귀 광물도 합니다. 그다음에 신소재도 합니다. 근데 떡볶이도 팔고 컵라면도 팝니다.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한다는데 거기다가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리튬 광물을 이제 수입을 할 것이다 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좀 하신 분들은 대충 냄새 나죠. 일단 뭐 이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회사에서 뭐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반등이다, 뭐 기다리면 언젠가 오른다 이런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이 종목은 일단은 자, 이런 종목을 상담하는 것 자체가 참 곤혹스러운데 일단은 그 매수가 그 자체가 손절선이었고요. 그 다음날 개파락 나서 그냥 무조건 잘라버렸어야 되는 게 그냥 실전이고요. 이걸 뭐 언젠가 반등 나오겠지 했을 때 반등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그래도 10% 이상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틴 그것 자체도 오르고요. 그 뒤로 지금 그러니까 연이은 하락세, 비추세 구간을 접어들면서 중요 가격대마저 이탈했는데도 안 파는 것도 이거는 그냥 주식을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주변 사람에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하방으로 2,100원 정도 마저도 이탈하면은 그냥 싹 다 정리하심이 맞겠습니다. 네, 웰바이오텍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하방으로 조금 더 열려서 2,100원을 이탈한다라면 전량 그래도 손실하면서 또 조금이나마 챙기자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자, 웰바이오텍까지 받아봤고요. 저희 또 전화 연결이 들어와서 바로 연결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대한전선 대한전선. 매수가 네. 비중 말씀 주시겠어요? 19,560원에 18%요. 네, 대한전선 19,560원에 18%. 이거 네. 매매하신지 매수하신지 꽤 되신 거죠? 오래됐어요. 네, 오래되셔가지고 지금 최근에 전선주들이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금 밀리고 있는데 저희 또 달의 위원님께서 또 전선주들 잘 보고 계시거든요.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아, 네. 많이 손실 중인데도 목소리가 너무 밝으셔서 참 좋습니다. 채택된 것만도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대한전선은 어떻게 매수하시게 되셨어요? 예, 전선 다른 것도 막 많이 올라가고 해서. 네네. 예, 대한전선. 올라갈까 싶어서 또 매수를 하셨군요.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잠깐 떨어진 거 보고. 네네. 다시 올라갈 줄 알고 매수했어요. 네, 매수하신 지 기간이 상당히 되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손실이 네. 한 40% 가까이 되시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사우디에 대해서 사우디 관련주들 보자라고 이제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그 사우디 투자부 장관하고 또 작년에 사우디 투자 사업에 대한 이러한 방안을 논의를 하기도 했던 사우디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 최근에 뭐 특별히 그 작년에 워낙에 그 돌풍을 일으켰던 사우디 관련주들이 올해 다시 재차 그러한 돌풍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에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이 가격대가 지금 19,000원이면 거의 최근에 이제 고점을 넘어선 자리죠. 지금 전체적으로 주봉상의 흐름을 보신다라면요, 추세적인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장기 이평선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만큼 상승 시에 매물대가 많고 또 저항권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동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좀 긴 기간을 좀 끌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뭐 손절하시기보다는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시청자님. 그럼 네. 길게 가져가신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11,000원, 그리고 11,000원 라인, 그리고 12,000원 라인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 자리를 이탈한다라면 한 폭 더 밀릴 수가 있고요. 12,000원 라인 12,000원 라인을 지켜준다라면 네. 다시 뭐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지금 수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신다라면 홀딩을 해보셔도 좋겠지만 이거를 좀 짧게 나는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단으로 12,000원 지지라인 체크하시고요. 상단으로 저항을 보신다라면 이 14,000원 라인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000원.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막 로봇이 잘 간다 하니까 또 로봇이 사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단기간으로 그러면 보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길게 가져갈 경우에는 홀딩 전략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기간 동안 보유하시면서 좀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조금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홀딩 해보시면서 또 수익 좀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바로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문자 연결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로 저희가 셀바스 AI 한번 받아볼게요. 셀바스 AI 23,950원 그리고 30% 보유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종목은 이다래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다시 또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비중을 그래도 꽤 많이 태우고 계시는데 30%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AI 쪽은 그래도 하반기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최근에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가 그 미국 울트라 사이트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계약을 했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보도가 되면서 또 좋은 흐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업용 챗봇이라든지 이러한 오픈 AI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함께 받았던 종목이고요. AI 관련주에서 거의 대장주 부분에 속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매수가가 23,950원. 23,950원의 비중이 30%요. 23,950원의 비중이 30%.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95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신 걸로 보여요. 최근에 매수하신 걸로 보이고, 그리고 AI 관련주들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크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2만 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수가까지 충분히 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7,000원, 최근에 고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 굉장히 까다롭죠. 수익을 대부분 챙겨가는 그러한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고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지라인 2만 원 이탈 유무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상단으로는 27,000원 라인 저항이다. 그 부분에서 수익 주면 챙겨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린다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고 또 지지라인 2만 원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27,000원까지 상방 바라보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또 전화 연결이 들어와서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세아 베스텔 지주고요. 네. 24,600원에 30%입니다. 네, 세아 베스틸 지주 24,600원에 30%. 네네. 매수하신 지가 혹시 한 8월 정도에 매수하신 걸까요? 9월 달이에요. 9월 정도 최근에 매수를 네네. 하셨고 네네. 현재 딱 매수가에 와 있는데 어떻게 또 수익 극대화하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 이래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전문가님한테 좀 자문 좀 구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나인원 위원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아베스텔 지주 일단 단도직입 쪽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비중 30%라고 하셨는데 30%의 비중이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그 이하예요. 이하예요? 그럼 일단 네네. 배당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 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배당은 제가 생각을 안 해요. 작년에도 그거 배당을 좀 1,200원 받긴 받았었는데 네. 배당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한 27일 그냥 그렇게 올라가더니 그 배당 기일이 지난 대로 뚝뚝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배당이 별 원래 의미가 다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일단은 네네. 배당 목적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일단 좀 패스하고 일단 세아베스텔 지주는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특수강이라든지 철강 쪽 이슈가 중국, 미국, 일본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좀 해당 모멘텀은 소멸된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그런 어떤 이슈에 따라서 또 세아베슬 지주가 또 반응을 하는 종목도 아닙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되겠고, 잠시 제가 지금 HTS의 지금 화면이 조금 이상해져가지고요. 잠시만요. 네. 자, 일단은 지금 바로 가격 확인을 좀 바로 할게요. 잠시만요. 차트가 좀 내려가가지고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24,6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방을 놓고 보았을 때 22,000원대만 지켜준다라면 일단 뭐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비중 30%가 뭐 5,000 이하라고 하시니까 50%까지 비중을 늘리신다 생각하시고 22,000원 손절선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으시겠고요.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여타 정말 재료가 붙어가지고 거래 터지지 않는 이상은 기껏해야 거래량 한 30만 주, 많아봤자 50만 주일 거예요. 그런데 상방으로 3만 원대 돌파 못하면은 비중 한 50% 덜어내시고 3만 원대 이상으로 좀 오버슈팅이라든지 추가적 상승세를 보여주면은 그때는 제가 어느 프로그램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상담 요청을 주시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전문가님 말이죠. 이 네옴시티도 관련이 있고 또 스페이스X인가 거기도 있어가지고선 전망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제 판단이 좀 잘못된 건가요? 이미 다 낡았죠. 오래된 내용들이죠. 뭐 이제 방송에서는 뭐 3개월, 6개월 지난 재료 가지고 뭐 울거 먹을 수는 있긴 할 텐데 이미 그 당시에 이제 반응을 했던 것이고 다시 한번 뉴스나 언론에 나오면은 그때 가서 다시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낫겠고 이미 그런 스페이스X의 어떤 부품 관련된 공급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옴시티와 관련돼 가지고 뭐 배관 공급 계약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오래된 재료입니다.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라면 이미 시장은 인정하고 주가는 이보다 더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 네네. 그럼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현재 매수가 가격으로 와 있고요. 지지라인 22,000원을 지켜준다면 뭐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봤을 때 3만 원을 돌파한다면 50%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증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또 나인원 위원님 전화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도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SBB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4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비중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최근에 뭐 로봇주 관련주들 시세 받고 있고 또 그러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망 지금 현재 어쨌든 수익 구간이신데 수익을 극대화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전략 어디까지 끌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로봇의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감속기가 없으면 일단 운동 자체가 되질 않고요. 액추에이터가 없으면은 일단은 팔을 뻗고 감는 게 안 됩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니까 대장주는 SPG입니다. SBB테크가 SPG 따라가는지 못 따라가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 따라가면은 버티십시오. 네, SBB테크 또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수익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위원님의 종목들 유망주 들어볼 시간인데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두 위원님들의 유망주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앞서서 관심 섹터로 사우디 관련주 언급을 해주셨고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우디 관련주 에스코넥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 스마트폰 금속 부품 제조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자회사를 통해서 1차 전지 제조업이라든가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 10대 그룹 총수들이 이제 사우디를 방문할 거다라는 이러한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서 10대 그룹 총수들이 이제 총출동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우디 국제산업단지 회사가 동사 사업장에 실사를 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사우디 관련주로 더욱더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뭐 투자를 유치한 이후에 중동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수익 개선 기대감도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최근에 굉장히
뭐 강한 시세, 급등하는 시세를 주는 종목은 아니지만 최근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대량의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주가를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 부근입니다. 최근의 고점 부근이 2,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1,650원을 제시해드릴 테니까 요 안에서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사우디 관련주로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이달의 위원님의 종목은 에스코넥입니다. 사우디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또 관심 있게 보도록 할 텐데요. 목표가는 최근 상단인 2,500원, 손절가 16,050원 챙겨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바로 또 나인원 위원님의 전략도 살펴봐야겠죠. 위원님께서 앞서 로봇주 말씀을 주셨고 또 감속기 확대에 대한 그 수요 증가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감속기 쪽 보실까요? 네, 일단은 종목명은 SPG라는 회사고요. 앞서 SBB테크 설명드리면서 잠깐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일단은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마 이번 주가 될 것입니다. 위로 가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정고점은 돌파하게 될 것이고요. 아래로 가게 된다라면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이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잠시 좀 요청을 드리겠고 일단은 뭐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당분간 적어도 2, 3일 정도는 지켜봐야 될 종목이죠. 특히 감속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상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SBB테크와 서로 좀 번갈아 가면서 일단 누가 앞서가느냐라고 했었지만은 지금은 시장의 어떤 감속기라는 이슈가 좀 나왔을 때 SPG로 좀 많이 몰리는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모레가 중요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따상을 갈 것인지 적어도 그날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로봇 테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작든 크든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로봇 테마 움직이는데 꼭 덜 움직이는 종목, 안 움직인 종목 아니면 종목명에 로봇 들어가는 그런 정말 거래량 없는 종목 사놓고 왜 이건 안 움직이지? 이건 왜 안 가지?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요. 어쨌든 간에 모멘텀이 반응을 하고 대장주가 움직이고 거래가 터지면은 정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화로회처럼 정말 팔딱팔딱 뛰는 그런 종목 위주로 보시고 정말 정말 처음 들어보는 무슨 로보 모모 아니면 무슨 로보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시장이 인정하는 종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지지 가격대는 38,000원이고요. 손절가가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이 여기 좀 잘못 기입이 되어 있는데 36,500원으로 손절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4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인원 위원님의 유망주는 SPG 받아보겠습니다. 지지라인 38,000원, 손절가 36,500원 말씀을 주셨고요. 목표가 4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종목들이 S코넥, SPG 모두 S가 들어가네요.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잠시 후 9시부터는 저희 두 위원님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저희 달달한 또 전략 챙겨주고 계시는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어떤 전략 챙겨주실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위원님, 10월에도 달달한 수익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0월에는 사실 단풍의 계절이죠. 우리가 이제 뭐 자연 속에서 붉은 단풍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투자자로서 계좌에 또 붉은 단풍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붉은 단풍으로 물들 수 있는 그러한 테마주의 여왕, 테마의 여왕 이달이와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에 또 빨간 양봉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종목 그리고 테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하시면서 특급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 계좌도 빨간 단풍으로 문들 수 있는 전략들 챙겨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잠시 후 9시에 함께 하시면 되고요. 저희 나인원 위원님과 함께 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뭐 한방에 홀인원할 종목, 벌써부터 가슴이 뻥 뚫리는데 어떤 전략일까요? 일단 이번 주에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 섹터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실전적으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정해질 이번 주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그리고 어떤 관련 종목군들을 또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자,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 또 든든하게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9시에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입장을 하시면 저희 두 위원님들 사진 옆에 방송 중 입장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이달의 위원님, 나인원 위원님 그 사진 옆에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요. 10월에 또 다양한 전략들 가득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주식명가 1부는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잠시 후 주식명가 2부로 돌아올게요.